이 대한민국의 FA50이 이 폴란드 전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순찰 임무에만 사용 가능하지 전투용엔 적합하지 않다. 거기다가 FA50 이렇게 봤을 때 구입 가치가 없다. 아니 그래서 개량 버전을 지금 달라고 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니 그래서 그 보완을 해서 개량형을 지금 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놈의 유럽 업체, 유로파이터 같은 업체에서 구독자분들께서 메일 엄청 주셨어요. 아까 깜짝 놀랐네. 자, 블랙팬서입니다. 이게 우그러지네. 예. 예, 우그러집니다. 손 좀 내리십시오. 우그러집니다. 그래요? 제대로. 이게 좋네요.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네. 귀엽고 멋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 오신 걸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아, 저는 이제 고정입니다. 그럼 고정이죠. 네. 아니 다른 분들이 뭐 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패널인 줄 알고. 네, 그래서 고정입니다. 저는. 예, 고정입니다. 아주 그냥 붙박이 여기 그냥 꽉 그냥 안승범 대표님 제가 꽉 붙들어 맸습니다. 이 의자 앉은 지도 지금 3년 차입니다. 의자가 안 바뀌었지 그래요. 않습니까? 맞아요. 본론 들어가시죠 이제. 예,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데 이 폴란드의 대한민국의 경공격기, 경전투기 FA50이 지금 12대가 이미 나갔죠. 가 있죠. 예. 가 있는데 나머지 36대가 또 남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에 의하면은 이제 앞으로 납품을 빨리 해야 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직면하고 있죠. 맞습니다. 2022년 9월이죠. 이 FA50 폴란드와 48대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폴란드를 대표하는 그 디펜스 24라는 언론 매체에서 이 FA50이 이 폴란드 전력 강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예. 그리고 뭐 단순한 순찰 임무에만 사용 가능하지 이것이 전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언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뭐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네. 기존에 이제 그 하위급 전투기 중에서 4.5세대, 그러니까 이제 F-35를 발주를 했고 네. A형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얘기 나왔던 게 미국제 F-15EX를 또 사야 된다 별도로.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은 이제 1년 사이 된 건 없었고 이제 사야 된다고 방향을 이제 설정해놨는데. 어떤 그 미국한테도 이제 입지를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유럽에 있는 전투기 또 제작 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소사의 라팔은 또 이걸 배제를 하더라도 프랑스 쪽은 네. 이 전통적으로 폴란드하고 이제 그 냉전 시절 전에 2차 대전 때도 그랬지만은 폴란드 뭐 영화 이런 뭐 전쟁 영화 보시면은 정통 전쟁 영화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멀고먼 다리 뭐 머나먼 다리인가요? 머나먼 다리. 거기서 보면 폴란드군이 영국군하고 이제 같이 함께 독일군 상대로 싸우는 장면도 나오지만은 네네. 좀 그 냉전 시절 때는 뭐 좀 이렇게 서로 이제 거리 좀 뒀지만은 그뭐 가상 적국으로 이제 그다가 이제 이 냉전이 다 끝나면서 다시 친해졌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영국하고도 이제 관계가 좀 기밀하기 때문에 네. 유로파이터에 대한 어떤 좀 서로 간의 얘기가 권유와 함께 뭐 이렇게 권고를 받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뭐 라팔보다는 이제 유로파이터. 그 전에 이제 언급된 거는 F-15EX. 그래서 이거를 뭐 사줘야 되나, 뭐 사야 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언론 매체라는 게 뉴스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싸움을 부추긴다든지 이게 가만히 있으면 뉴스가 안 나와요. 만들어지면. 그래서 언론 매체는 사건 사고를 개발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제 한다든지 가상 상황을 부여해서 뭐 이러면 어떻겠냐, 저러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폴란드 군사 매체라고 하는 이제 디펜스 24, 디펜스 24가 이제 우리한테는 그 우리가 폴란드 수출이 이제 터지면서 상당히 우리한테 유명 매체가 됐죠. 그렇죠. 갑자기 급부상한 언론 매체죠. 그래서 국내 뭐 주요 신문사에서는 뭐 이 디펜스 24에서 뉴스가 뭐 취재 기사가 나오면 아주 떠받치면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대로 인용을 많이 하는 유튜브 그러면 채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특정 그 뭐 인터넷 그 신문사죠. 신규 이제 신문사고 이제 경제 쪽의 신문사인데 거기서 이제 일방적인 뉴스만 전했어요. 오늘 현재까지. 예, 맞아요. 그거를 이제 뭐 다 이건 이제 쫑친다, 이제 이거 계약이 파기된다. 파기다. 그런데 웃기는 게 그 사이에 몇 시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그 매체에서 기사가 나와서 그걸 이제 받아쓰기가 잘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업계에서는 신문 업계에서는 좀 우습게 하는지 사실 뭐 낮춰서 보고 있고 또 방산업계에서는 구차는 업계죠. 그 신문사가 그렇죠. 인터넷 이제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받아쓰기는 없었는데 유튜브계에서는 또 이게 좋은 소재라. 자, 그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니 잠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해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이 부분 다각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각도라기보다 이미 결론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건 그래요. 네. 예. 같은 이 웃기는 게 같은 그 매체 디펜스 24에서 네. 그러면 그래도 뭐 또 이게 언론 매체라고 해당 그 지역에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또 낼 수 없으니까 뉴스로 풍부하게 많이 거리를 내기 위해서 카이아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그래요? 네. 가이하고요. 카이아가 인터뷰했는데 대상이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싱가포르 2월달에 에어쇼에 만났던 우리 그 높으신 그 수출 담당 개발 수출 담당 상무님이랑 네네. 똑같이 만났더라고. 아무래도 뭐 그분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얘기 자체가 그런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기자가 네네. 같은 그 매체 디펜스 24에서 그래서 결론이 딱 아주 그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주 예. 길게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빨리 납품하겠다. 빨리. 아, 카이 측에서.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언론 발표에서는 우리 신문지상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26년도를 자꾸 언급을 하죠. KF21처럼. 뭐 26년부터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뭐 26년 중에. 근데 이게 이런 분위기를 이제 감지를 했는지 야 빨리 갖다 딜리버리 하자 전달하자. 빨리 만들자.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이미 그 생산에 들어가는 첫 번째 PL 버전이 네. 올 연말이면은 올해 연말이요? 예 하반기에 조립을 벌써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사실상 이 껍데기, 이 동체는 금방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산 라인이 제가 작년 12월 19일 날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장 라인에서 네. 주 자리가 이제 PL 버전이 이제 자리를 잡을 거고 기존에 우리 공군에 납품할 거는 일로 잡고 뭐 이렇게 다 알려주죠. 말레이시아 버전 또 그 다음에 잡고. 네네. 그러면 공장장님 그러면 지금 요 앞에 눈앞에 있는 인도네시아 거하고 저쪽에 있는 두 대 태국 거를 그 전에 그 납품해야죠. 그럼 자리 빨리 그럼 내년 24년도 상반기에 여기 자리 비어서 잡는다는 겁니까?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납품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작년 12월 19일 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인데 6월 달이면 생산 라인이 이제 생기는 거죠.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그 상무님이 얘기하신 대로 네.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좀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하반기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땡겨서 분위기를 얘기한 건데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월 달 돼야만 이렇게 딱 뭐 이렇게 기골들이 이렇게 앉혀져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12월 초수이면은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그 신상무님께서 우리 상무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너무 좀 이렇게 좀 넓게 얘기한 거죠. 하반기라고 하면 하반기라는 건 뭐 9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10월 달부터.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12월 달 돼야만 이제 실제 그 물건을 볼 수 있는 거고 1호기죠. 네. 그렇게 해서 납품은 이제 내년 25년도 딱 말에 다 뭐 중간에 인증도 해야 되고 뭐 시험 비행 테스트 다 해야 되고 무장 봤을 때 이건 또 계량력이니까. 그럼요. 계량력이니까 또 최소 1년은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완성된 그 본체 기체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25년 말. 25년 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숫자가 26년이라는 숫자를 땡겨지는 거지. 어감이 느껴지는 게 25년 돼 1년 땡겨서 줬어. 주기 시작했어. 원래 26년인데. 보통 이제 언론 발표를 보도자료 내기를 26년이라고 했는데 통상 우리가 지금 보면은 KF21도 뭐 언론 발표에서 방사청에서 할 때는 뭔가 자기들 실적과 과시를 하기 위해서 네. 26년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지금 보면은 딜리버리가 LH도 그러고 다 말이야 말. 24년 말, 25년 말, 26년 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KF21조차도.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기가 참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약간의 언론을 저렇게 좀 마사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흔히 뭐 저기 얘기를 해요. 언론 기자들이 마사지를 이렇게 뭐 주물러서 이렇게 좀 문장을 좀 바꾼다는 이제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데 1년 그래도 땡겨지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개량이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개량을 어떤 부분을 하냐. 이게 현재로서는 이게 훈련기, 고등, 초음속 훈련기를 이제 무장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가장 흔하게 기본적인 이제 그 사이드 와인더도 이제 기존의 M형. 그러니까 뭐 미군이 전에 이제 실전에서 많이 썼던 M형.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 사이드 와인더, X형은 뭐 이렇게 쏘면 막 이렇게 막 거꾸로 가는 그런 네네네. 그런 이제 미사일인데 그냥 M형은 앞 그냥 전방으로 날라오면 그냥 땅 때리는 정도. 그래서 그래서 M형과 함께 기존의 폭탄, 재래식 폭탄들 뭐 이런 것만 이제 무장. 그다음에 뭐 마베릭 공대지 미사일, 단거리죠. 대전차 뭐 무기라고 할 수도 있는 공중 발사. 네. 그래서 기존의 F-50은 이제 그 정도로만 무장을 이제 딱 정리를 했고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고. 네. 그게 우리 공군이 사용하고 있고 필리핀군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개량령은 이게 이제 진정 아주 정밀한 공격기로서 전투 공격기로서 이제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어떤 요구 사항이 이제 개량령을 달라 폴란드에서 제일 먼저 물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있지만은 그래서 미국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A사 레이더 우리 그 미국의 펜터 스트라이커 A사 레이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대신 다르면은 내가 빨리 인테그레이션 해줄게. 그러고 나니까 일단 돈 문제도 있고 시기상의 어떤 날짜 시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슈퍼 사이드 와인더만 달자 일단 연동하는 거를. 일단은 예.
그렇게 해서 슈퍼사이드 완드까지 다 이제 결론이 났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공대지 무기 중에서 가장 흔하게 아주 그리고 잘 맞고 탑재하기도 쉬운 게 네. 그 레이저 유도 폭탄인데 그 중에 시리즈 중에서 12형 GBU 12가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 대테러 전쟁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또 탄이고, 이것도 프랑스군도 사용하고 또 애용하는 나라가 많고, 네. 많이 이렇게 자리 잡은 아주 표준화된 그 레이저 유도 폭탄이 GBU 10인데 예, 예. 그동안에 우리 한국공군에 납품할 때는 이게 또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입국에서는 이제 후발 도입국에서는 요구를 해서 에이사 레이더 펜터 스트라이크에 연동되는 게 GBU 12 레이저 유도 폭탄에다가 스나이퍼 포드. 스나이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나이퍼 포드가 필요한 네, 거고. 네. 그래서 그걸 다 조합을 시킨 거 이번에. 그래서 개량령이 이제 폴란드 버전, PL 버전이 된 거고. 암남 미사일 장착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잡혀 있는 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일단 급하게 지금 폴란드 공군이 원하니까. 왜냐면은 이제 F-35를 발주했는데 아직 들어오기 전이고. 그렇죠. 현재 주력은 F-16 블록 52계열이죠. 네네. 그거 가지고 뭐 그것도 한 줌이에요. 48대.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제공 전투, 방공 전투는 이제 F-16이 맞는다 하더라도 당장. 네. 그러면 지상 공격.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지상 공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공기에서. 아유 물론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같은 그 계통의 같은 형제 관계에 있는 이런 전투 공격기가 급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이제 발주를 해서 일단 기본 버전을 이제 우리 그 기본 버전을 넘겼죠. 12대를. 우리 공군도 사용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카이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안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거 틈새를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게 이제 유럽의 업체들이나 언론사가 이제 그걸 이제 그 틈을 이렇게 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사단이 난다, 문제가 된다 그건 아니고 네. 우리한테 일종의 어떤 재촉을 하는 의미도 있어요. 또 약속을 빨리 납품을 해라.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이 언론 매체에 좀 흘린 거네요. 간접적으로 이제 뭐 돌려차기 말 있잖아요. 예, 예. 돌려차기 한 거죠. 뭐 직접적으로 할 수는 예. 없으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FA-50이 이 폴란드 전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순찰 임무에만 사용 가능하지 전투용엔 적합하지 않다. 거기다가 FA-50 이렇게 봤을 때 구입 가치가 없다. 아니 그래서 개량 버전을 지금 달라고 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니 그래서 그 보완을 해서 개량령을 지금 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놈의 유로파이터 같은 업체에서 이쪽에서 아주 그냥 그렇다면 예. 유로파이터 다들 아시는 거예요. 이 밀리터리 쪽에 다들 아시는 게 항공기의 어떤 수명, 어떤 그 운영 수명도 문제가 있고 기골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이야 뭐 보완을 했대지만은 그다음에 운영 유지비가 되게 높다는. 그다음에 납품하는 만드는 데 있어서 세월화 내월화 한다는 거. 그렇죠. 예, 이 유럽 업체들이 좀 느려요. 예. 뭐 미국 업체는 좀 덜한데 예. 느려요. 그리고 한국은 더 빠르고 상당히 빠르고.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딱 결합해서 한국한테 이 FA-50 개량령을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도 뭐 이게 해결책이 또 있는데 일단 현지 업체들 그 대표적으로 이제 WZL2라는 네네. 그 업체들은 이제 현지 거기서 이제 분담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업할 수 있는 거를 뭐 정비 유지라든지 네. 다 이렇게 조이되는 협업을 해서 좀 친하게 지내서 걔네들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네. 계약 파기를 못 하게끔 물론 계약 파기를 하면은 엄청난 위약감이 이제 뒤따르죠. 어마어마할걸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유럽 업체들이 이 전투기 업체들이 또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 진입하면은 네. 결국 또 다른 나라가 그 틈새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뭐 아일랜드도 있지만은 네. 그런 작은 소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시장을 럴 수밖에 없죠. 뺏긴다. 예, 예. 그러면 또 이 훈련기 만드는 업체가 영국하고 같이 손을 잡은 레오나르도, 이태리. 네네. 또 M346 쪽에서 또 이제 그게 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그 분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언론사 통해서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전투기 관련돼서는 이제 이 정도고 당장 지금 어떤 언론 플레이가 심해질 거는 저는 걱정이 되는 거는 전차 분야예요, 전차 분야. 예입니까, 예? 예, 흑표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제 유로사틀이죠. 예. 예, 내일 모레면 6월 달인데 네. 유로사틀에서 이걸 흔들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먼저 지금 현장에서 여러 기자놈들 통해 가지고 기자놈들이라고 그랬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기자 아닙니다. 예. 기자 아니시죠?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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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당장 6월 중순에 유로사틀에서 이제 이러한 그 한국 수출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달 후에 7월 말에 예. 판버 에어쇼. 함부로. 또 이제 카이가 또 가는데. 그렇죠. 또 거기서 이제 FA-50에 대한 확장된 이런 거 이제 흔들기 얘기가 또 나오긴 할 거예요. 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화된 그 폴란드 방산업체하고 사실 긴밀하게 손을 이제
그 군수 업체들이 많은데 유명하지 않은 거기하고 이제 PGZ도 있고 그거 네. 꽤 크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시 또 친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숙제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쟤네들은 네네. 이제 유럽의 항공기 전투기 업체들은 경계를 좀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또 어떤 수단과 방법 해결책을 삼아야 되나 빨리 납품을 해야 이거 되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19일 날그 카이의 생산 라인을 가보니까 네. 태국에 2대를 딜리버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다 만들었는데 음. 엔진이 도착 안 해서. 아. 근데 이 얘기가 어. 제가 지금 또 얘기 듣기로는 2월달 싱가포르 에어쇼 때도 아직 이렇게 다 와서 결합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예, 2월 말에. 그 엔진이 미국의 이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여튼 뭐 현재 지금 6월 이제 들어가니까 네. 그거는 뭐 결합이 돼서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예, 지금 내가 가장 늦게 그 얘기 들은 게 2월달 2월 말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6월 이제 접어드니까 그거는 납품을 예정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엔진 문제가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밤을 새서 이제 조립하고 만들 수 있는데 네. 뭐 또 국내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제3국의 국가들 있죠. 뭐 이렇게 뭐 랜딩 기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서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받으면 뭐 이렇게 문제는 없어요. 조달 납품하는데 뭐 엔진에 비교해서는 좀 수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거에 맞춰서 발주를 이제 했다면은 이게 발주가 늦게 지금 후순위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예. 우리 공군에 TA50 블록 2 네. 그거는 이제 선발주가 엔진이 발주돼서 그거는 먼저 만들어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또 그럼 또 무슨 얘기냐? 또 우리 거 지금 1비행단 광주의 1비행단에 TA50 블록 2가 이제서야 2대 이제 저번에 납품했다고 이제 기사가 났었어요. 예.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20대 대한민국 공군이 20대 발주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빼준 게 12대를 빼줬잖아요. 그렇죠. 12대 빼주고 2대를 FA50 GF라고 해가지고 예, 그냥 이름만 폴란드에 바꿔- 먼저 이름만 바꿔서 12대가 나갔죠. 12대 나갔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부채가 되죠. 카이가 또 만들어 줘야 되는. 그렇죠. 밀려서 해야죠. 네,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2대를 공군에 납품했습니다. 아, 그럼 남은 게 숫자상으로 12대 했으면 이제 6대가 남나요? 6대죠. 예, 6대는 이제 완전히 저기죠. 그냥 이게 아예 그냥 남아 있는 순수한 숫자죠. 네네. 근데 12대를 또 채워줘야 돼. 빼서 줬으니까. 예. 그럼 또 후순위로 또 그러면 되는 이제 거 남은 게 아닙니까, 혹시? 공군에 줘야 되는 게 뭐 한 16대에서 18대 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엔진을 발주가 들어왔을 거예요. 16대. 요거는 미리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네. 어. 지금 폴란드 버전보다 이게 계약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사청하고 이전에도 지금 K9 저주포니 K2 전차 역시 대한민국 육군에게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을 빼가지고 폴란드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 그 계약 시기가 2022년 9월달에 12대를 우리가 빼주기로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엔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그냥 1년 만에 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공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공급 걸 줬죠. 네. 그러면 또 그것 때만 그 빼주기로 그때 22년 9월달에 이제 빼주기로 결정이 됐으면은 네. 아마 또 그때 또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니까 공군에서.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엔진도 납품 그때 시점에 동시에 발주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 비슷한 시점에. 예, 예. 그러면 순수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빼돌리게 하지 않은 순수하게 지금 남은 게 6대가 있는 거. 6대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엔진의 발주 시기를 보면은 아마 이제 이 폴란드 신형 버전 네. 그게 최소한 1차 합은 6대는 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게 또 이제 공급 거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내년 말까지라면서요. 25년 말. 그러면 예. 항상 같은 가족, 예. 식구, 가족. 아이고 나 수출을 우리 빼줘야 돼. 방사청 가서 읍수하고 방사청은 또 공공과 합참 뭐 다 만나서 또 얘기 들으면은 또 정치하신 분들은 야 그거 수출이 우선이야. 국가 간의 문제. 그거 빼줘. 그거 없어도 우리 뭐 전쟁할 수 있는 전투기 많잖아 또 이러면서. 아니 만두집 사장 아들이 아빠 나 고기 만두 하나 김치 만두 하나만 나 지금 배고픈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망설이다가 아들아 너 잠깐만 좀 참고 있어봐. 너 어디 가서 사발면 먹고 있고 이걸 일단 팔고 다시 쪄가지고 너 줄게. 그 말씀이 마치 우리 7, 80년대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들. 이거 아닙니까 딱 얘가? 그때 옛날 장면이 막 연상이 돼요. 저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네, 먼저 팔아야지. 네. 자기 식구 거 먼저 안 주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 옛날 정서. 예. 다 그거를 좀 말씀하시는. 이게 참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일단 대응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빨리 이게 빠른 납품, 빨리 이게 그 조건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뭐 유럽 파이터나 F-15EX 어림도 없다. 저거 우크라이나 전쟁 봐라. 여차하면 러시아가 그냥 또 몰고
밀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지상 공격 어느 세월에. 공격기 네. 없잖아. 지금 제대로 된 거 없잖아. 네. F-16이 다 한다고? 걔는 공중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무슨 뭐 하함 미사일 발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상에 있는 전차들 다 때려잡고 뭐 하려면은 이 공격기 전투기가 아주 이게 개량된 게 필요하다. 그럼요. 실전사에서도 사실 그랬고 하이로빅스 개념으로 운영이 됐었고 그 뭐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은 제 전쟁사 네. 가장 최근에 그 이란 이라크전 보시면은 아, 예. 하이급은 이제 F-14A로 다 막아요. 이라크 전투기를 다 때려잡아요 거의 다. 아, 그렇죠. 종횡무진. 예. 근데 또 지상 공격 임무를 맡는 거는 F4 팬텀이 맡았고 그리고 또 대전차 공격을 맡은 건 F5 EF가 맡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옛날 예. 사진들을 이제 뒤져보니까 우리 한국공군도 그렇고 대한민국 공군도 예. 80년대 이 F5EF가 공중전 전문 전투기가 폭탄은 뭐 4발씩 막 날개 여기 4개 달고 그냥 대전차 공격은 그 같은 시점에 예. 그래서 이게 하이로 믹스 뭐 하이 미디엄 이게 다 전투기가 로우급도 다 필요한 게 네. 어떤 희생양도 사실 운영하다가 격추되기 쉽죠. 그러니까 희생양도 필요하고 음. 그 와중에 또 공중전 제공권 장악 그러니까 또 공중장악 전투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특정 기종을 하나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빨리 조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가 연속으로 들어와 주면 전력이 이제 강화된 어떤 빠르게 그럼요. 그 와중에 무슨 유로파이터 유로파이터 뭐 말들 우리나라 뭐 후보로 와가지고요 엄청 깨지고 왔어요. 그렇죠. 예, 그 뭐 10년 전이에요, 만 10년 전에 예. 그 되지도 않는 전투기가 가지고 왔다고 뭐 그런 게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역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빠른 조달 납품 그래야 이제 걔들이 마지못해 계약 파기라는 거 어떤 위약금 엄청난 위약금을 물지 않는 서로가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진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그래도 하여튼 계속 뭐 이렇게 집적되는 얘기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판브레오시 때 또 맞춰 나올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그 자기네 본거지 유로파이터 본거지에서 얘기할 이 거예요. 대한민국 방산을 흔들기 위해서 또 무슨 작전을 세우고 나올지. 예. 하여튼 뭐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당되는 뉴스를 상반된 뉴스를 다 전한 거는 디펜스 24다. 야, 참 이 폴란드 언론 매체 디펜스 24 이런 식으로 뭔가 긴장감을 주네요. 네,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FA50 PI형 36대 이거 계약 파기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빨리 납품해라.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폴란드 측에서 디펜스 24를 이용해서 대한민국가 빨리 FA50 PR형 2026년 아니고 2025년 안에 주면 안 되겠니? 좀 서둘러 주면 안 되겠니?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압박을 가한다고 봐야죠. 또 트림을 또. 네, 했죠. 커피 마셨거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커피 마시면 트림 나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네요. 근데 좀 치사하게 좀 돌려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죠.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70년대, 80년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문장, 어떤 그 멘트, 호떡집에 이제 불나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FA50이 폴란드에서 전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됩니까? 예. 아, 전투 공격기도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장르가 전투 공격기 장르가 최근에 이제 뭐 AMX 이태리도 퇴역하고 미 해병대 AV-8B도 해리어 2죠. 퇴역하는 네. 걸 봐서는 A10도 뭐 28년도에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공격기 장르는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제목을 바꿨죠. 경전투기라고. 근데 사실상 임무는 공격기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냥 공중전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상 공격. 근데 제가 이 디펜스 24 이 기사 중에서 가장 이걸 보고 빡이 쳤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화가 난 부분은 이 FA50이 순찰 임무에만 사용 가능하지 이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매체가 번역을 할 때 이제 전문 용어를 좀 구사를 해야 되는 게 좀 미숙한 게 순찰이라는 말은 이 군사 용어에서는 그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없고요. 이게 이제 초계 비행한다. 예, 초계 비행 경계태에서 초계 비행을 한다고 그러죠. 예. 초계. 순찰이라는 말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자체도 그 번역을 옮기는 데 있어서 매체에서 좀 낮게 책정을 한 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서 국내 언론 매체에서도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36대 계약 파기가 아니고 빨리 좀 신속하게 이 FA50 조금 빠르게 배달 좀 해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또 예. 배경에는 인티그레이션 비용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이제 뭐 지급을 못하겠다 뭐 이제 그런 또 다른 이제 얘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먼저 받은 12대에 대한 개량 비용은 또 어떻게 해줄래 그런 어떤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실 좀 깎아달라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좀 서로 혼동이 오고 좀 어떤 지리한 싸움이 되고 예. 그래서 이익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완을 이제 해야 되는 게 네네. 또 다른 이제 수출 대상국을 이제 딱 잡아야 되는 거.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제 외교 뭐 이렇게 미국의 국방 정책을 보니까 그래서 케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케냐가 과연 F5EF를 어떤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언제 교체를 할 것인가. 그 시기를 한 5, 6년 동안 지켜봤어요. 꽤 오래. 네네네. 근데 지금 딱 지금과 이제 바이든이 전력 동맹국으로 삼겠다. 예, 그거는 이제 바로 예. 이제 그런 전력들을 어느 정도 적정한 전력 수준을 그러니까 교체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기들 돈을 써가지고. 그렇죠. 물론 이제 FMF 자금을 예, 이용해서. 그럼 미국이 그 해당되는 예산을 이제 예. 확보를 해서 케냐 정부에 주면서 야 이거는 꼭 한국에다 가서 사야 돼. 뭐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거기다 그러니까요. 니네들 거를 착복하면 안 돼. 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조건을 주면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고 수출의 기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는 바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500MD가 먼저 16대인데 6대가 이미 미국을 통해서 넘어가는 게 네네. 그게 바로 그런 관련된 징후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또 이렇게 수출 거를 늘려야만 또 폴란드 이런 특정 국가 하나한테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는 아, 그럼 어떤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책 네네. 비상대책을 그렇게 손실 볼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다른 데서 마련해야 되는. 맞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폴란드 FA50 나머지 지금 36대 계약하기 못합니다. 그 위약금이 지금 인리 사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파기 못해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또 이제 첨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네네. 제가 쭉 지켜보니까 폴란드 공군이 우리 그 FA50 12대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네. 좋네. 자극적이지가 않네 일단. 그리고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그 부드러워. 자극적이지가 않아. 한약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순한 편이야. 야, 이거 잘 만드셨네. 이 건강한 커피 아닙니까 이게? 이 아침의 커피 이 한 잔은 이 피로감이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커피거든요. 이게 커피와 황기, 감초, 진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아침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필요합니다. 예, 이분들한테 추천하는 커피라고 합니다. 필요가 합니다 이런 거. 아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나른한 오후에 한 잔 커피는요. 커피와 진피, 지구자, 메가, 감초가 들어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숙취에 힘드신 분들 이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한 커피예요. 아니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커피 한 잔이라고 저녁 커피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뭐 시작할 때 세 잔씩 마실까요? 세 잔씩? 아침, 점심, 저녁. 다 그냥 한 번에. 예, 그렇게 먹는 커피인데 이 자기 전에 한 잔 이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를 좋아하지만 수면에 영향을 미칠까봐 커피를 안 드신 분들 있잖아요. 저녁에 커피는 먹고 싶은데 나 이거 먹으면 잠을 못 자 이런 분들. 이 커피 드시면은 심신 안정을 가져다 주면서 잠도 스르르 부드럽게 오게 만드는 커피라고 합니다. 난 여기서 예. 커피를 여러 가지 막 먹어봤지만 사다가 예. 이게 제일 좋네. 야. 진짜. 진짜 실제로 지금 제가 목감기 좀 이렇게 코에서 넘어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 하면서 마시면서 뭔가 지금 목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가라앉는 지금 느낌이 와요 진짜로. 그렇죠. 진짜. 그리고 티백이 이렇게 커 대용량이야. 계속 우려 먹을 수 있다는 얘기네. 예, 이거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도 우려서 진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당신을 충전해줄 커피, 이론 커피.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용으로 몸에 좋은 한약재가 들어있어서 네. 매우 건강해질 수 있는 기분 좋아지는 커피입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조해놨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구경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또 이제 첨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네네. 제가 쭉 지켜보니까 폴란드 공군이 우리 그 FA50 12대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네. 그 구닥다리 그 구소련제, 러시아제, 네. 미그 미그 29 29하고 SU-21을 네. 전 도태시킬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SU-21은 바로 우리 거 받으면서 도태시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사시 이 러시아가 또 이렇게 넘어오면은 우크라이나 거쳐 넘어오면은 일단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손쉽게 쓸 수 있는 거 뭐 성능이 좀 모자르고 구닥다리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거는 버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어떤 미래 지향성이 없는데 네. 하다못해 SU-22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대체할 수단이 왜 빨리 줘야 돼. 빨리 줘. 빨리 나 받아야 돼. 그래야 이거 퇴역시켜. 퇴역 예, 행사도 해. 우리나라 팬텀처럼. 예. 하다못해 SU-22 먼저 퇴역시키고 다 완전 납품되면 미그 19도 퇴역시킬 거야. 그게 한 48대 다 합하면 36대 되거든요. 네네네. 36대. 예. 그러니까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음. 이게 오질 않아. 물건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배경도 있고 이유도 있고 유럽에서 업체에서 흔들기도 하고 기자들은 거기에 춤추면서 기사 써주고 이쪽도 얘기 듣고 이쪽도 얘기 듣고 아주 그냥 광 팔고 못 팔고 그냥. 광 팔고 똥 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디펜스 24면은 뭐 대단한 뭐 아주 막 우대해주는 매체가 됐죠. 아,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만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까지 여러분들께 잘 저희가 다각도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절대 흔들기에 여러분까지 춤추시면 안 되는 것 이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케이트 블랙팬서 이 티셔츠 흰색과 블랙 두 종인데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메일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이게 그냥 이벤트 선물인 줄 알고 예 그렇게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격이 그래요? 예. 한국군 무기원감이 39,500원인데. 이게 더 싸네요. 그러네. 예.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웬만한 티셔츠 사려면 한 5만 원 다 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할인해서. 그러니까 할인해서 5만 원. 예. 좀 괜찮은 티셔츠 네. 사려면은 네. 돈 많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렴하게 소장용으로 제가 만든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티셔츠 다 완판이 되면 이제 다시는 안 만듭니다. 자,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이거 구입하시려고 메일들 주셨는데요. 메일 보내시고 한두 시간 지나면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확정 메일을 드리니까요. 네. 그거 보시고 입금해 주시고 그리고 블랙 티셔츠를 원하시는지 화이트 티셔츠를 원하시는지 선별해 주셔야죠. 예,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꼭 무슨 색깔, 사이즈 몇, 주소, 핸드폰 번호 그리고 성함 이렇게 남기셔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